예, 인천 유나이티드와 하이퐁 항구 도시의 자존심을 걸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경기? 내일 이제 단판전 인천에서 7시 반에 이제 단판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를 하고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축구! 네,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광주와 주말에 K리그 경기를 했는데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풀 주전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인천이 초반에 이제 광주의 2대0으로 해서 이제 손쉽게 이기나 했지만 광주의 뒷심이 제대로 빛나면서 아직 인천은 광주에게 광주만 만나면 좀 어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2대2로 비겼고, 야, 이거 진짜 쩔었어요. 홍콩 레인저스,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의 양강이 있죠. 셀틱과 셀틱 이제 우리나라 선수인 오현규 선수,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팀인데 그 팀의 라이벌 팀 글라스고를 연고지로 하는 레인저스, 홍콩 레인저스거든요. 홍콩의 레인저스 홍콩 지부라고 해도 되지만 엄연히 역사가 있는 클럽 팀인데 이제 레인저스가 첫 골을 넣으면서 아무래도 홈팀인 레인저스가 이기지 않을까 했지만 천만에 하이퐁이 이제 경기 끝나기 거의 막반에 동점골을 맞추더니 1대1로 이제 연장에서 3골 더 넣으면서 뒷심과 화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단 말이에요. 4대1로 이긴 하이퐁의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경기를 인천 대 레인저스로 예상한 분들이 덜어 있었을 테지만 베트남 축구의 이제 위상,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축구의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이퐁 팀을 만만하게 봐서는 인천이 큰 코 다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이제 20주년, 창단 20주년인데 인천이 이제 ACL 나갈 수 있던,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2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2005년에 이제 인천은 K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를 했죠. 인천 전기리그 후기리그 나눠서 했는데 인천이 이제 후기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K리그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서 부산이 이기더니 이제 울산과 대결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나갔는데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시민구단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인천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준우승이면 2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당시는 지금처럼 ACL이 티켓이 4장이 아니었거든요. 2장이었습니다. K리그 우승에서 1장, FA컵에서 1장.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이제 K리그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만이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어서 인천의 최고 성적, 지금도 이 성적 아무도 못 뛰어넘고 있죠. 인천의 최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아쉽게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이 시즌은 인천 팬들에게는 최고의 시즌으로 기억되는 2005 시즌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인천이 이제 2015년, 정확히 10년 뒤에 사상 첫 FA컵 결승에 진출했단 말이죠. 지금도 4강에 올랐고 연기가 됐지만 아시아 무대, 그러니까 FA컵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ACL로 직행을 하는 건데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K리그 1, 2, 3위에 이제 FA컵 우승팀이 있다면은 이제 4위, K리그 4위가 인천이 이번에 그래서 이제 ACL에 나오는 건데 인천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무대 진짜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즌이 2015 시즌이었지만 이제 서울에서 열린 경인 더비였죠. 인경 더비. FA컵 결승전에서 서울에게 3대1로 패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아시아 도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는데 정확히 8년 만에 이제 그 눈물을 닦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인천의 ACL 도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ACL 통산 첫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도 이제 전정에 들어가는데 2023-24 ACL 첫 경기인데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인천이 진다 하면은 이제 6경기 조별리그 못하는 거고 이제 조추첨에서 손가락을 빠는 거죠.
이제 K리그 팀이 ACL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팀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이변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대구는 이제 브레이람 유나이티드와 이제 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 뻔했는데 이제 연장전에서 이제 골을 얻어맞고 질 뻔했는데 세징야 선수의 극적인 골로 승부차기에서 어렵사리 티켓을 따낸 기억을 감안해 볼 때 인천도 분명히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도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가 첫 번째 ACL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를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동남아 팀이라고 무시하다, 방심하다, 패배하면은 역사의 흑역사에 남는 거예요. 인천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제 역사의 첫 페이지에 이름을 새길 준비를 마쳤고, 하이퐁 같은 경우는 아시아 클럽 대회라고 썼는데 지금 AFC 챔피언스 리그 전에는 이제 리그 순위로 나갈 수 있는 아시아 클럽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맞죠?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이죠. 아시아 챔피언이 나갈 수 있는, 인천 화이팅. 예, 김태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FA컵 컵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나오는 아시아컵, 위너스컵. 그러니까 하이퐁 같은 경우는 예전에 96, 97년에 추춘제였거든요. 추춘제 맞죠? 그때 아시아컵, 위너스컵에 나갔기 때문에 ACL은 처음이지만 아시아 클럽 AFC 주간 아시아 클럽 대회 통산이 이번에 첫 경기는 아닙니다. 4전 2승 1무 1패. 어떻게 보면 인천보다 경기를 많이 뛴 부분이 있고, 일단은 올해 ACL 플레이오프에서 레인저스 예비예선에서 홍콩 원정에서 4대1로 깨 누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을 만나게 됐습니다. 5골 넣고 5골 먹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4골 1도움이었으니까 지난 아시안컵, 유너스컵 그 대회에서는 어떻게 반대로 1골 4득 실점을 한 거죠. 그때 아마 1라운드는 이제 부전승으로 통과를 했거든요. 상대팀이 이제 기권을 하면서.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일본 J리그의 나고야 그랜퍼스와 홈앤 어웨이에서 이제 경기를 했지만 역시 실력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96, 97년 이후에 이제 하이퐁도 오랜만에 ACL 아시아 클럽 대회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아시아 클럽 대회로 따지면 2라운드에 진출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인천보다는 경험이 있는 거죠. 하이퐁 같은 경우는 아시아 클럽 대회 AFC 주간 아시아 클럽 대회에 경험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을지 인천이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인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제주, 강원 2번 이기고, 포항, 경남도 이기고, 대전 2번 이기고, 수원, 울산, 서울, 대구를 격파하면서 11승 9팀을 격파했습니다. K리그 8팀, K리그가 이제 총 12팀이죠. 자신까지 포함한 9팀이니까 이제 3팀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건데, 이제 그 팀에는 전북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광주도 못 이겼고요. 광주를 만나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던 게 인천이죠. 한 팀이 어디일까요? 한 팀이 어디지? 수원FC도 못 이겼구나. 인천이 어쨌든 11승 9팀 격파, 이제 12승 10팀 격파. 하이퐁을 전리품에 이제 장식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퐁 같은 경우는 호치민시티, 까노아, 호앙하인 잘라이, 타노아, 그리고 공안 하노이. 그러니까 공안이 어떻게 보면 경찰 그런 거 아닙니까? 경찰 조직.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만, 하노이 폴리스예요. 하노이에는 팀이 3개가 있죠. 베트남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노이 FC 이번 챔피언스 리그의 3번 포트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노이 폴리스 경찰팀이고, 그리고 하나 팀은 작년에 ACL 나왔었던 비에텔까지 하노이에는 3개의 팀이 있고요. 그리고 남딘, 그리고 홍콩 레인저스를 이기면서 7승을 거뒀습니다. V리그에서 6팀을 격파하고 ACL에서 1팀을 격파한 셈이죠. 하이퐁에는 어떤 용병들이 있나요?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이
이제 열 번째 전리품으로 하이퐁을 가져올지 아니면 하이퐁이 이제 8번째 전리품으로 인천을 가져올지 기대가 되는 승부라고 볼 수 있고요. 2023 리그 성적 비교를 하면은 결론만 얘기하면 두 팀 다 현재 리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K리그의 인천 지금 6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스의 이제 꼬리 9승 10무 8패 이제 어떻게 보면 초중반에 이제 경기력 우려를 최근에는 불식시키듯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51.8%의 승률, 득점력은 조금 아쉬워요. 8위 31골을 거뒀고 27경기에서 그리고 최소 실점 4위 32실점을 했고 이게 뭐냐면은 무패. 인천은 올 시즌 2승 5무 7경기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디능님 감독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잔뼈가 굵은 이제 선수 시절도 화려했고요. 이제 V리그 5위 지금은 5위지만 이제 꽤 좋은 성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적을 토대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예비 예선 자격을 얻어서 이제 레인저스 격파하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오른 건데 이제 베트남 리그는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챔피언십에 지금 들어선 상태인데 6승 8무 5패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률은 인천보다 높고 어떻게 보면은 득점력은 좋지 않지만 수비력이 괜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실점. 그리고 하이퐁 역시 7경기 무패를 기록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3승 4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감독과 추디능님 감독의 지략 대결 지켜보는 것도 이번 ACL 플레이오프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양팀 하디슈입니다. 조성환 감독 표정이 잘못 진지하네요. 하이퐁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다. 외국인 선수 퀄리티도 좋아. 하지만 무조건 이길 것.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어쨌든 이기지 못하면은 망신이거든요. 인천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무대가 첫 경험인 것도 있지만 첫 경험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고 K리그 많이 보신 분이면 익숙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보셔도 익숙한 얼굴 있죠? 쯔엉 선수입니다. 7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쯔엉 선수 인천에서 뛰었었죠. 꽁퐁 선수랑 같이 뛰었었는데 인천에서 좋은 기억이 많아 하면서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극적으로 이어지는지 쯔엉 선수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 대표팀의 이제 주력 선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는 큰 재미를 못 봤지만 이제는 적이 됐지만 이렇게 우연히 아다리가 짜져서 인천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를 좋아했던 인천 팬들도 분명 있었을 거고요. 이제 베트남 이제 교민들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쯔엉이 7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좋은 경기력으로 멋진 승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전력 비교를 하면 인천은 스쿼드 사이즈 35명, 하이퐁 31명, 그리고 몸값 가치는 거의 4배 차이네요. 몸값 가치는 35명이 이제 161억의 몸값 가치를 지니고 있고 평균 몸값은 4억 6천대, 그리고 하이퐁은 43억입니다. 31명이. 그리고 몸값 평균 가치는 1억 4천. 이게 재밌네요. 양팀 다 용병 5명. 이제 ACL은 5+1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리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ACL에서는 5+1이 적용이 되고 K리그도 거기에 발맞춰서 5+1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5명을 채웠습니다. 하이퐁보다 인천이 0.7세 어린 팀이고 인천이 트로피 하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이람 인비테이션이라고 불이람 이제 태국의 강호팀 아닙니까? 이제 인천을 초청해서 인천을 이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인천은 어림없어져. 인천에게 깨 맞으면서 이제 인천이 한 경기하고 우승을 한 건데 엄연히 말하면 우승 세레머니도 하고 우승컵입니다. 그래서 우승컵 하나를 기록을 한 거고요. 하이퐁은 19개 베트남의 여러 대회를 이제 종횡무진하면서 19개의 이제 트로피를 들고 있습니다. 인천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 깊은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천은 현역 국대 2명, U23 이하 레벨로 6명, 그리고 하이퐁은 이제 현역 국대 3명, U23 이하 레벨로 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천이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역사나 이제 국대 이런 부분을 모두 보한다면 하이퐁도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인천은 ACL 플레이오프의 대결에서 홍콩 리만FC랑 이제 친선 경기전을 가졌습니다. 리만FC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나서게 되거든요. 이제 일본 팀이랑 붙을 텐데, 일단 김도혁 선수의 패스를 받는 제루소가 이제 제루소 선수 요새 미쳤거든요. ACL 모의고사. 근데 어떻게 보면 홍콩 레인저스가 올라오길 줄 알았겠죠. 하지만 홍콩 레인저스가 아닌 이제 하이퐁이 올라온 겁니다. 하이퐁이 원정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레인저스를 물 먹였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ACL 모의고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인천이 ACL을 준비하는 자세가 남다르지 않았나 싶었고, 어쨌든 이 경기는 인천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홍콩 리만FC. 홍콩 리만FC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J리그 팀과 이제 원정 경기를 하지만 어렵겠지만, 리만FC에서 이제 김승용 선수가 뛰었잖아요. 김승용 선수 제가 알기로 인천에서도 뛰었죠. 그런 또 아다리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만FC도 좀 응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걸 주목해야 돼요. 2023-24 ACL 예비 예선, 플레이오프 전의 예비 예선인데, 홍콩 원곡 대구장에서 연장전에서 하이퐁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4대1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다 유메미 선수, 뭐 일본 선수들, 뭐 일본 축구는 유럽도 그렇고 세계 뭐 각국 종횡무진하잖아요. 홍콩에도 있었네요. 람카와이의 이제 패스를 간다 유메미가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전반 끝나지만, 이제 하이퐁이 이제 어떻게 보면 1대0으로 지면은 이제 하이퐁이 아닌 인천과 레인저스가 부른 건데, 이제 웅무현 뚜원라인이 이제 동점골로 맞추고 이제 연장전 승부에 돌입을 합니다. 연장전 승부에서 돌입하는데 이 팀의 핵심 키플레이어죠. 네, 브라질 선수 유리 마무테 선수가 이제 역전골과 쐐기골을 받고, 이제 마틴로 선수가 이제 쐐기를 박는 골을 넣으면서 4대1 막강한 뒷심으로 역전을 일궈낸 하이퐁의 이제 별칭이 붉은새 군단이거든요. 붉은새 군단이 홍콩 레인저스를 4대1로 격파하고 인천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퐁이 어쨌든 준비가 잘 된 팀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퐁이 베트남 팀이지만 역시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았나 싶고요. 양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루엉수 원정이죠. 정 선수. 인천에서, 인천 유니폼 입은 모습 앳된 얼굴인데, 와, 벌써 7년 전이니까 인천에서 뭐 이제 입단식도 화려하게 하고 뭐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오긴 했지만 4경기 251분밖에 못 뛰었고, 그 다음 시즌에서는 또 강원에서 뛰었습니다. 3경기 151분.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좀 어려움을, K리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빡센 리그거든요. 피지컬적으로. 이제 뭐 유럽 용병들, 뭐 브라질 용병들도 고전하는 부분이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우세한 리그라고, 아시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했다. 이제 정도 28살이지만 여전히 전도 유망한 선수고, 이제 베트남 국대로 41경기 1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하이퐁에서는 12경기 644분 2도움. 근데 정 선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베트남 국대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많이 소화한 부분도 있지만 ACL에 많이 나갔어요. ACL 통산 10경기 1도움 301분을 뛰었습니다. 인천은 첫 경기예요. 물론 인천 내에서도 이제 ACL 경험이 있는 선수가 있죠. 뭐 신진호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반석 선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쯔엉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국 팀에서 뛰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국가대표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쯔엉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훈련한 부분도 있고, 인천 선수 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태희, 김도혁 선수랄까요? 이제 같이 찐 선수들도 있을 거고 반가울 겁니다. 그를 응원해줬던 서포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인천 유니폼이 집에 있다면
하지만 이제는 하이퐁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인천과 적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아무튼 쯔영 선수 K리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수 커리어에서는 지금은 뭐 베트남 국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제 인천으로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면 인천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쯔영 선수 화이팅! 양팀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폴조제 은포크 선수 가장 비싸죠. 13억 1천, 제루소 선수 10억 9천. 이제 제루소 선수 이 몸값같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신진호 선수는 부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나오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제 본선에 가면 신진호 선수의 역할이 크겠고, 델브리지 건강하죠. 델브리지 선수는 이제 K리그 내에서도 포항 그랜트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호주산 정상급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포공은 이제 조셉 음판대 선수, 이 선수가 진짜 에이스거든요. 이 선수 진짜 기대를 해야 되고, 유리 마무테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선수, 미코스는 브라질 선수고 뒤에서도 소개하겠고, 쯔영 선수 베트남 현역 국대 아닙니까? 쯔영 선수 3억 3천, 이제 몸값 가치도 올랐고, 위상도 예전 인천에서 뛰던 거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인천과 제외하는 부분이 이제 은포크, 제루소, 델브리치, 신진호 선수는 어렵겠지만 하이퐁은 조셉 은바테, 유리 마무테, 쯔영 선수 다 출격이 가능한 부분에서 인천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최근 5경기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1패입니다. 광주와 주말 경기에서 비겼지만 대구 3대1로 이기고, 전북에게 2대0으로 지고, 리만FC 이제 ACL 모의고사 1대0으로 이기고, FC 서울을 1대0으로 잡아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최근 경기력은 인천이 상당히 날카롭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하이퐁 역시 홍콩 레인저스 FC를 4대1로 깨고, 홍리나틴이랑 비기고, 남딘 하노이 FC에게는 졌네요. 홍안 하노이, 이제 하노이 폴리스 2대0으로 이기고, 똑같습니다. 3승 1무 1패. 어떻게 보면은 하이퐁이 이제 리그 수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겠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최근 5경기에서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에르난데스 이제 9개, 김보섭 7개. 에르난데스가 부상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이제 베트남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루소 에르난데스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에르난데스가 지금 부상인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에르난데스가 나올 거를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전력이 강한 부분은 김보섭 선수도 있고, 제루소 선수가 이제 6골 6도움을 이제 K리그 내에서 기록을 했다면 FA컵에서 1도움을 해서 최다 공격 포인트 13개를 기록하고 있죠. 주말에 이제 제루소 선수가 최근에 연일 골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높은 연봉에 비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데려왔냐 하는 거를 스스로 불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제루소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은 이제 제루소 선수를 믿어야 하는 부분이 확실하고요. 하이퐁은 이제 2위 트리우 비에팅 선수가 6개의 공격 포인트, 유리 마모테 선수가 4개, 그리고 조셉 은바테 선수, 은판대 선수, 경기해야 됩니다. 4골 3도움 7개의 공격 포인트, 총 21경기, V리그 19경기, 컵대회 1경기, ACL 플레이오프 1경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인천보다는 공격 포인트가 많이 밀리지만 그럼에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지난 경기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즌 중이기도 하고요. 괜히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왔겠습니까? 주요지표를 비교하면은 일단은 뭐 K리그 FA컵 다 포함해서 천성훈 선수가 6골, 제루소 7도움, 그리고 김동원 선수가 6번의 클린시트, 이제 제루소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2015분 뛰었고요. 그리고 몬테네그로 대표로 A매치 무고사 선수가 49경기를 뛰었고, 유리 마모테 이제 4골을 넣고,
트리우 비에튼 3도움, 응우엔 든트리우 7번에 이제 클리스트, 김동원 골키퍼도 보다 한 번 더 했고요. 뜨렁 히우팜이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응우엔 반또한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거든요. 응우엔 반또한 우리가 아는 이제 베트남의 스타 플레이어랑 동명이인입니다. 응우엔 반또한 골키퍼가 이제 한 번에 A매치를 뛰었고요. 이제 글로벌 클럽 랭킹은 인천이 이제 하이퐁에 어떻게 보면 4배, 4.5배 정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이 512위, 하이퐁이 227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플레이어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보섭 선수를 뽑았습니다. 올 시즌 아주 김보섭 선수 날카롭죠. 24경기 1464분 동안 3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몸값 7억 3천을 기록하고 있고, 라이트윙, 레프트윙, 센터포드 다 볼 수 있는 다기능 파검의 피니셔라고 볼 수 있고, U23 레벨의 선수, U23 이제 경기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바가 있고요. 인천 레전드입니다. 인천에서 2017 시즌부터 이제 지금까지 112경기 6219분 10골 10도움인데 올해 3골 4도움을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퐁은 넘버원 공격수 유리마무테 선수, 브라질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이제 센터포워드, 라이트윙, 레프트윙을 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센터포워드 톱 자원에 이제 적합한 선수고, 이제 브라질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시즌 중에 이제 하이퐁으로 왔거든요. 6경기 533분 3골 1도움 4억 4천의 몸값 가치를 띄고 있고, 이제 180cm에 86kg, 어떻게 보면은 키가 이제 어떻게 뭐 장신이라고 볼 순 없지만 어쨌든 탄력, 이제 브라질 U20 대표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10경기 22골을 넣는데 그 클래스가 있는 거고, 체격 보니까 유리 조나탄 생각납니다. 86kg 180이면 약간 탱크 파워로 얘 찍어 누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좋은 얘라고 볼 수 있고요. ACL 예선에서 120분 뛰면서 원맨쇼를 했습니다. 일단 2골을 넣었는데 1PK 실축, 본인이 이제 PK를 얻어내고 PK를 깠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축을 했지만, 이제 세컨볼에서 이제 하이퐁 선수가 이제 밀어넣으면서 어쨌든 2골을 넣고 PK까지 얻어내면은 이 선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겁니다. 인천은 분명히 유리마무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유리마무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남아 클럽이 이제 K리그나 이제 J리그, C리그 잡아내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역습 형태에서 이제 개인 기량이 출중한 정보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필드에서 90분 마주치는 그 경기를 빼고는 유리마무테 선수가 어쨌든 일을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피지컬로 밀어붙인다면 인천이 조금 고전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 클래스 있는 선수는 분명해요. 예, 어떻게 보면 김보섭 선수는 이제 부상에서 최근 3경기에서 꾸준히 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요. 유리마무테 선수는 반대로 이제 3경기째 이제 빠져 있다가 지난 레인저스, 홍콩 레인저스전에서 선발 출전 120분 뛰면서 체력적으로 경기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전설을 써나가는 김보섭,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유리마무테 선수는 인천의 경계대상 1순위죠. 파워, 피지컬과 헤더의 강점, 2골을 다 헤더로 밀어넣습니다. 이 선수가 진짜 제공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확 뛰어 올라가지고 이제 공중볼로 날카롭게 골문에 박아넣는 모습을 보여보면은, 인천 뭐 수비진이 키가 낮지는 않은데 어쨌든 키 크고 키 작다고 이제 점프력에서 어쨌든 공중볼을 따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휙 뛰어오르는 부분에서 유리마무테를 분명히 공중볼의 상황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김동민 선수가 저 선수 상대로 알까기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김동민 선수 가끔 뇌절 수비 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한 번의 실수가 이제 경기를 그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은
인천 쓰리백들이 유리마무테 선수에 대한 분석을 진작에 마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인천은 3-5-2로 나갔습니다. 보통 3-4-3을 썼는데 최근에 3-5-2로 쓰는 것 같아요. 델브리치, 그러니까 이제 광주전에서 이제 ACL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좀 로테이션 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전들은 그대로 나온 거죠. 이태희 골키퍼, 델브리치, 김동민, 김현수 3백, 뭐 이 위치에서 이제 오반석 선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경현 선수는 이제 싱예 선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확실한 주전, 이제 왼쪽 미드필드 뛰고 있고, 김동혁, 문지환, 이명주, 신진호 선수의 부상이 앞섰고, 이 부분은 이제 김준엽 선수나 정동윤 선수가 들어갈 수 있고, 제루스 무고사 아니면은 김보섭, 천성훈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인천도 뭐 어떻게 보면 큰 전력 누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폰 같은 경우는 4-5-2를 쓰거든요. 응우엔 딘트리우 골키퍼, 뚜렁이 우팜 레프트백, 당반투이 센터백, 벤자민 반머스 이제 호주 선수거든요. 델브리치 선수가 동양이고, 트리우 비에튼 선수,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베트남 선수 핵심인 것 같아요. 라이트백. 그리고 비쿠 비상태 선수, IT U23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응우엔 하이후이 선수가 센터 미드필더. 조셉 은판데 선수, 이제 우간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롱호항남이 레프트윙, 그리고 응우엔 히우선이 라이트윙이었죠. 유리 마무테 선수가 브라질 톱으로 이제 매서운 모습을 레인저스에게 보여줬다. 하이퐁이 작년 시즌보다 부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1, 2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ACL 티켓을 따냈다면 지금은 5위지만 어쨌든 뭐 베트남도 팀이 적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4팀인가 16팀인데 그 속에서 5위, 이제 챔피언십 이제 라운드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인저스도 깨기도 했고 시즌 중인 부분도 있고, 분명히 뭐 작년보다는 안 좋은 거지만 지금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저는 인천이 3-5-2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3-4-3 공격에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둘 것 같습니다. 이태일 골키퍼, 델브리치, 김동민, 오반석 선수. 오반석 선수 어떻게 보면은 오반석 선수도 이제 ACL에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이제 태국 무앙통 유나이티드에서 ACL 나가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민경현, 김도혁, 이명주, 정동윤 선수. 이제 김준엽 선수 대신에 정동윤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이제 기량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발은 정동윤 선수. 인천에도 브라질 선수 있죠.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가 있죠. 제르소, 천성훈, 김보섭 이제 3톱 형태로 되게 나갈 걸로 보이고, 이제 무고사 선수도 있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 경기를 통해서 복귀를 타진한다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은푸쿠 선수도 있고요. 하이퍼는 4-5-1로 나올 겁니다. 응우엔 딘트리우 골키퍼, 트리우 비에튼 레프트백, 당반또이, 벤자민 반머스 선수. 이 선수가 이제 호주 센터백 이제 장신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선수들이 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높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뚜렁 히우팜 선수는 라이트백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비쿠 비상태 선수, 이제 IT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고, 호민디, 조셉 은판데, 쯔엉, 히우선 응우엔, 그리고 아까도 소개했지만 유리 마문테 선수가 톱 자원에서 대결을 펼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해보고요. 연장전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아시겠지만 90분 이후에 승부차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연장전으로 갑니다. 최근 연장전 승부 오전을 보시면은 2020 FA컵 수원FC와 3라운드에서 이제 원정에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하고,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연장전 전에 이제 90분 안에서 승부를 많이 봤네요. FA컵이 이제 2016년 다음 경기 이제 대전 시티즌이죠. 연장에서 3대2로 이기고, 4강에서 전남 드래곤즈 2대0으로 이기고 이제 결승 나갔지만 아쉽게도 준우승. 2015년이 어쨌든 인천에게는 어떻게 ACL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연장에서 2대0으로 이기고 2014년 FA컵 32강에서는 서울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연장 승부는 3승 1무 1패, 승부차기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하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A씨의 예비 예선이 또 연장전이었죠. 4대1 원정에서 4대1로 이겼다는 거는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고, 이제 다 승부차기를 했는데 반토막입니다.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남딘이랑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을 겁니다. 2017년 때는 이겼을 거고요. 2023년에는 졌을 거고, 이제 호치민 시티 맞나요? 하노이 시티인가? 호치민 시티 맞을 거예요. 호치민 시티에게 승부차기로 지고, 그리고 2부 리그예요. 지금 뭐 클럽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승부차기에서 이긴 점. 연장에서 1승 3무 어떻게 보면은 지지는 않았다. 승부차기까지 가면 어떻게 보면 50대 50 러시안 룰렛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연장 뒷심은 하이퐁이 최근에 보여준 이런 레인저스 4대1로 깬 것도 그렇고, 인천은 어쨌든 90분 안에 승부를 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인천은 어떻게 보면 홈 2점이긴 하지만 체력전, 하이퐁은 어떻게 보면 지난 광복절, 어떻게 보면 일주일 뒤에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경기 감각을 유지하면서 체력적인 부분, 인천은 어떻게 보면 주말 경기를 했잖아요. 금요일날 홈 2점이 있긴 하지만 체력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퐁이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 2점 대 체력전에 비중을 둬서 이번 경기를 지켜봐야 되고, 7년 만에 인천으로 향하는 쯔영입니다. 쯔영 선수는 분명히 교체로든 선발이로든 이번 경기에 나올 겁니다. 인천을 가장 잘하는 하이퐁 내의 선수가 쯔영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리고 인천도 어떻게 보면은 김한윤 코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스카우터로 보직 변경했나요? 베트남에서 이제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코치를 했던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 선수의 특성이나 전술적인 움직임 등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하이퐁은 쯔영, 인천은 김한윤 코치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어쨌든 7년 만에 인천으로 향하는 쯔영, 인천 팬들에게 이제 박수 받고, 그래도 경기는 당연히 인천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델브리지 벤자민 밤머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산 센터백 고공타워 대결. 델브리지 선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항 스틸러스의 이제 그랜트 선수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K리그 정상급 이제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죠. 호주산. 그리고 벤자민 밤머스 선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주 A리그에서 족적을 못 남겼고, NSW 리그라고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 이제 주리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전국 대회는 아니고 주단위 대회에서 선수 경력을 한 선수인데,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이제 주전으로 뛰는 모습이고, 두 선수 다 이제 동양이니까 서로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악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국적은 호주지만 클럽은 적 아닙니까? 이번 경기에서. 근데 벤자민 밤머스가 어떻게 보면 K리그는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쿼터로 호주를 선수를 썼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센터백 선수를 많이 썼거든요. 벤자민 밤머스 개인적으로는 이제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4포트에서 인천이 시작을 하면은 1포트에서 1포트가 어떻게 보면은 최강자들이 나오는 게 1포트 아닙니까? 1시드 J리그 최강팀, J리그 우승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이제 차이나 슈퍼리그 우승팀 우한산전, 이제 포항에서 뛰었던 모세스 오그부,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팀 우한산전, 그리고 부리람 유나이티드. 태국 레벨에서는 정말 최강의 팀이죠. 1번 시드. 인천은 이제 1번 시드에 들어있는 울산과 전북은 만날 수 없죠. 일단은 이 세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천을 먼저 뽑는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포트를 뽑거든요. 2번 포트에서는 J리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이제 고우 FC, 반포레의 고우 맞죠? 그리고 중국의 산동 타이산. 산동 타이산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리그에서 이제 강호 중에 강호로 뽑히는 팀고, 방콕 유나이티드.
근데 1포트와 중복되는 국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봐야 되고, 이제 마지막 3포트를 뽑으면 이제 동남아 팀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3포트 조르, 동남아 레벨이지만 진짜 울산을 상대로 2번 이긴 전적도 있고요. 강하죠. 근데 이제 홈 이점이 아닌 에도 불구하고 조르는 어쨌든 K리그 팀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이제 지금 이제 호주 리그의 강자 멜버른 시티, 그리고 김도훈 감독, 김신욱 선수가 이제 뛰었었던 송호영 선수도 있었죠. 라이언 시티 세일러스, 그리고 카야 일로일로.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 포트에 이제 하노이 FC가 들어가고 있는데, 인천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하이퐁을 만났기 때문에 3포트에서는 베트남 팀을 만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를 제외한 이 4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인천은 결론만 얘기하면 최상의 이제 조는 어떻게 보면은 1포트에서 불이람을 뽑고 J리그에서 최약체라고 볼 수 있는 반포레 고우를 뽑고 카야 일로일로를 만난다면은 정말 개꿀조죠. 이 환상의 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조는 이제 1포트에서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 만나고, 이제 2포트에서 이제 산동 타이산이나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를 만나는 걸 떠나서 3포트에서 조르가 들어간다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조르가 들어감에, 조르는 어떻게 보면 1, 2위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2위 내지는 이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레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포트에서 요코하마나 우한산전을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2포트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1포트에서 일본 팀을 뽑았으면 2포트에서는 중국 팀이나 태국 팀을 만날 텐데, 이제 이쯤 되면 태국 팀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클럽 랭킹에서 높은 순위 동아시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1포트에서 불이람을 만나면, 불이람이 최강인 거는 사실이지만 1포트 내에서는 최약체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천도 이번 경기 이기면은 조추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봤을 때는 최상과 최악의 중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하이퐁 FC,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내일 7시 반 스카이 스포츠에서 경기를 중계를 해주고요. 이 경기를 직관 가시는 분들 진짜 인천 팬들 부럽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 같은 이제 심장의 박동이 이제 불끈불끈 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천 내일 저도 경기 끝나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이 경기 정말 몰입도 있게 보겠습니다. 자, 아침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인천 유나이티드, 이제 K리그 팬이라면은 인천을 모두 응원해 주면서 인천이 24일에 이제 조추첨의 한 자리에 40팀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인천이 무조건 승리하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축구